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개발자가 아닌 IT 관련자분들을 위한 IT 지식정보 그 6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통해 여러분들이 개발자분들과의 대화를 할 때 좀 용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기본 개념은 테이블, 로우, 컬럼, 키, 인덱스, 조인이라는 자주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기존에 DB가 아닌 방법으로 정보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학생들의 뭐 학적 기록이나 이런 거를 관리한다라고 전제를 깔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학사 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이렇게 정보를 다 종이에다 적을 거잖아요. 그 정보들을 관리하기 위한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당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정보가 쌓이면은 창고 어디에다가 이렇게 놓는 형태로. 근데 이제 창고에다 막 그 정보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자, 창고 안에 책상이나 옷장이나 장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학생의 기본 정보와 관련된 자료들만 꽂아 놓고 여기에는 성적과 관련된 자료들만 놓자 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책상별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정보를 분리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그 기록지에다 받아 적은 기록지를 이제 학생 같은 경우 기본 정보가 예를 들면 학번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나이든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학생한테 받아서 이걸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이 기록지를 이 책상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적 정보 같은 경우는 성적 정보를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하나씩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정보를 적어가지고 넣는데 찾으려고 할 때 아무 데서나 막 뒤지고 찾는 게 아니라 학생 정보가 필요하면 학생 정보 책상에 가서 실제 그 기록지 중에 내가 필요한 기록 정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얘가 금융이나 이런 데는 뭐 계약 같은 거 할 때 계약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 개의 개념이 들어와요. 하나는 이런 수많은 기록지들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창고가 필요하고요. 그 창고는 정보를 모아두기 위한 공간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책상은 이제 제가 책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이유는 좀 이따 당연히 예측을 하실 건데, 책상이든 아니면 이런 서랍장 형태로 해가지고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오는 곳인데 이 책상에 따라서 여기 책상 안에 있는 정보는, 여기 책상 위에 있는 정보는 특정 기준을 가진, 예를 들어서 학생 기본 정보다 혹은 학생의 성적 정보다라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본 분류가 되는 그 수납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록지는 실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기록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이제 체계적인 그 정보를 수기로 관리하는 형태가 되는데, 요거를 영어로만 살짝 바꿔보면은요, 영어로요. 자, 창고 같은 경우는 영어로 스페이스,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책상은 말 그대로 책상을 영어로 변경을 하면 테이블이라는 용어로 변경이 되겠죠. 그리고 기록지, 기록을 넣는 거니까 레코드라고 바꾸면요, 실제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눈에 익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창고, 테이블. 개발자들이 말하는 테이블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기록지. 제가 이제 실제 IT 관점에서, DB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학사 기록을 똑같이 수기가 아니라 DB에서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창고 같은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테이블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DB를 설치를 하고 나면 이 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여기는 학생 정보만을 집어넣는 테이블들을 갖다 놓는 장소로 쓸 거예요 라고 만들고요. 그 위에 실제 학생 정보가 들어갈 테이블을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그냥 빈 공간을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할 때, 자, 이 테이블에는 요런 정보가 들어오게 할 거야. 그래서 보시면 학번, 이름, 성별, 나이가 들어오게 할 건데, 이 학번, 이름, 성별, 나이가 들어오는 이 책상을 학생 기본 정보 테이블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학번, 학과, 수업, 학점이 들어와 있는 정보가 있는 테이블을 그 책상을 학생 정보 테이블이라 부를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을 할 때 내가 유리한 정보를 유용하게 분류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데이터가 이제 기록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DB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록지가 한 줄 한 줄 이렇게 올라와요.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없을 때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정보가 추가되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느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하나의 지금 의미 있는 정보는 0002학번이 홍길순이 여자고 그 20세다. 요게 하나의 그 정보 단위가 된 기록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레코드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존에 많이 들었던 테이블 스페이스 혹은 테이블 두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그다음에 그 레코드 이렇게 바로 접목을 시키면 이해가 가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테이블은 보통 어디서나 테이블 똑같이 부르는데요. 원래 개념 이게 레코드라는 개념인데 실제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행이라고 부르든지 테이블의 로 데이터라고 부르든지 로우라고 부르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요, DB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릴레이션에 관련된 테이블 DB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DB 현재 구조를 갖고 있는 구조 형태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됐는데, 자, 그러면 테이블을 좀만 더 들여다보면은요, 실제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아까 이제 테이블 우리 책상으로 한다 그러면 테이블 딱지를 딱 쓸 거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래 놓고 여기에는 학번, 이름, 성별, 나이가 있는 그 기록지를 올려놓으세요라고 적는 것처럼 테이블 딱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에 요거 하나하나를 컬럼이라 그러거든요. 컬럼 익숙하죠? 엑셀에서도 많이 쓰니까. 사실 제가 이것도 엑셀이랑 똑같이 따왔는데 DB 모양이 엑셀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게. 근데 이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형태로 쓰는 게 DB인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요 하나하나를 컬럼이라고 부르고 이 컬럼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속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 학번과 이름과 성별과 나이라는 속성을 가진 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거를 테이블이라고 하고, 이 테이블에는 그 정보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아까 하나의 레코드라고 그랬잖아요. 그 레코드가 들어가 있는 하나 컬럼에 하나하나 들어있는 요것들을 이제 그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 개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우리 학생 테이블에 있는 그 학점 속성 테이블의 값이요,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라고 제가 그 정도 레벨의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DB 테이블 구조나 DB에 대한 간단한 용어 구조를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키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개발자들이. 이제 이거 기본 키 값은 뭘로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뭐 프라이머리 키 값은 뭘로 해야 돼요? 포린 키 값은 뭘로 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키가 뭐야? 뭐 열쇠야? 뭐야? 키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뭐냐면, 자, 오프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학생 정보에 이렇게 테이블에 이제 정보를 쌓아놨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해서 딱 올려보면 이제 어디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보를 찾을 때 학생 300명 중에 150번 학생의 150번째 아이디 학번을 갖는 학생의 기본 정보를 제가 찾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까지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찾으려고 보니까 와, 이거 어떻게 찾지? 내가 쌓아놓을 때 그냥 대충 온 대로 막 쌓아놓으면 하나하나 다 뒤져야 돼요. 왜냐면 얘냐 이러면서 300장을 다 뒤지다가 그 중간에 딱 여기 나왔다라고 하면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속도가 엄청 느리고 일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쌓을 때 학번 순서대로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150번이라? 그러면 300장 중에 중간 정도니까 이렇게 딱 중간 대충 뽑아보면 한 142번이 뽑혀요. 그러면 8번째이나 하나, 셋, 넷, 다섯, 여덟, 요렇게 찾는 것. 이렇게 찾으면 검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것뿐만 아니라 찾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제일 예를 들어서 자기가 중복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걸 정렬이라 그러거든요. 순서대로 쌓아 올리기에 편한 값 하나를, 속성 중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학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걸 하나의 키로 두고
이걸 이제 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키를 두고 실제 데이터를 쌓을 때 이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기준, 그 다음에 데이터가 중복돼서 헷갈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보고 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키 가지고 이렇게 쉽게 중복이 없는 데이터 가지고 DB에서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150번째 학생 그 키 값을 그 학번이 150번인 걸 찾아 그러면 이게 이제 키 값이니까 여기 가가지고 150번에 있는 걸 이렇게 딱 찾아서 얘는 홍길철이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 키값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제 인덱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이 인덱스라는 이야기를 개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인덱스가 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아니면 뭐 계획하거나 같이 일하다 보는데 갑자기 표현 정보로 이름 찾는데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발자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늦어요? 그러면 개발자들이 종종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인덱스가 안 걸려가지고요. 인덱스가 뭐길래 인덱스가 안 걸려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이름 중에 홍길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홍길철을 찾으려고 봤어요. 근데 학번으로 찾을 땐 되게 금방 찾거든요. 왜냐하면 학번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150번째 딱 바로 가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홍길철은 어디에 홍길철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쭉 내려가는 순서가 번호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홍길철 찾기 위해서 하나 1번, 2번, 3번, 4번 쭉 가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 늦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 이름으로 볼까? 보통 보면 정보를 찾을 때 이름으로 많이 찾는데 이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되겠고, 이름을 하나의 그 주소록처럼 만들어 놓자. 그래갖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때 홍길철이 들어왔어. 그럼 홍길철은 몇 번째 위치에 있어라는 정보를 쌓아놓고 이 인덱스 주소록은 이름 순으로 정렬을 해놓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 정보를 쌓고 나서 그 데이터가 들어간 이후에 정보를 홍길철이 들어왔는데 홍길철 이름은 여기 15번째 여기 놓고 얘가 번호가 있는 건 147번째 그 줄에 얘가 들어왔어. 이렇게 정보를 해놓은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홍길철로 이름을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홍길철이 어디 보자. 쭉 가니까 그래 홍길동을 찾는다. 홍길동이 1번 위치에 있네. 1번 찾으면 되겠네.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인덱스라고 하고요. 인덱스는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서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기록을 DB의 어느 공간인가 한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써놓을 때 인덱스를 잘 쓰면 빠르고 효과적이다고 적어놨는데, 이제 요거까지 사실 알 수는 없는데 그냥 간단한 정보니까 설명을 드리면, 이걸 막 뒤죽박죽 빠르다고 해서 막 섞어버리면요, 이게 양이 늘어나면 이제 이 인덱스를, 그러니까 새긴 인덱스를 찾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보고 이건 많이 쓰는데 이런 인덱스 형태, 주소록 형태로 별도 구분을 해놓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를 최소화 시켜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인덱스의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덱스까지 제가 설명 들었고, 마지막으로 말을 할 때 이제 조인이라는 용어도 이거 많이 듣지는 않지만 종종 듣는데, 조인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 이제 내가 학교 관리를 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학생의 이름하고 성별하고 나이하고 걔가 자바 수업 들을 때 성적이 뭔지를 알아봐와 라고 했는데, 내가 갖고 있는 DB 테이블 정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학생 정보 받고 있는데 학생 정보에는 자바 수업 정보가 없고 자바 학생 성적 정보에는 그 학생의 기본적인 이름이랑 나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성별 나이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하려고 봤더니 컴공과를 보면서 누군지 몰라. 자바 수업도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 유일하게 이 컴공과의 자바 수업에 비학점을 받은 아이가 누군지에 대한 정보가 구분할 수 있는 키값, 아까 말했듯이 찾을 수 있는 키값이 유일한 넘버가 학번이 있네. 그럼 이 학번하고 학번을 연결을 해가지고 두 테이블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키값을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취합하면 되겠구나 라고 진행을 하면서 실제 이 두 개를 연결해갖고 취합하는 걸 보고 테이블과 테이블을 조인시켜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데이터 요청을 하면요, 이거 하는데, 그러면 개발자가 이거 데이터 너무 조인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안 돼요 라고 할 때 개발자가 말하는 조인이라는 게 지금 님께서 원하시는 데이터가 요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D 테이블, E 테이블 뭐 이 한 10개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다 섞어야지 가져올 수 있는 정보라, 얘를 하나하나 연결을 하면 이걸 가지고 또 연결해서 여기서 찾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져,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분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조인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테이블을 더 늘릴지, 그러니까 컬럼을 늘려서 정보를 많이 늘려갖고 정보를 줄일지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은 이 정보를 보신 여러분들은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의 테이블에서 정보를 못 가져오니까 여러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공통적인 키값을 이용해서 가져와가지고 이 복합적인 정보를 찾는 거를 조인을 건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DB 테이블과 컬럼, 로우 및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할 때 자주 쓰는 용어들이나 아니면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한 제가 해석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DB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남자 25였습니다. 내용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